지금까지 모든 리뷰를 끝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아주 소소한 질문 타임을 가져볼까 싶은데요. 일단은 진짜 많이 여쭈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팀을 만들게 되었는지. 오,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회식 자리에서 일본에 가야 되는데 크루 배틀을 할 건데 올법 때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맨 처음이었죠. 요즘 배틀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냐. 네, 그리고 이제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징하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연이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무브들로 배틀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또 성범이도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난 혜준을 나는 정말 가장 상징적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코리아 워커스의 해준이라는 담당의 역할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압력.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윤지도 그때 정말 너무 맞아요. 너무 잘하고 한참, 있었던 친구여서 이게 조합이 좀 슈렉이지 않을까 하다가도 그래도 일단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진짜 초이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초이스를 당하지 저희가 않았다면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저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서로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혹시 스승과 제자 사이인가요? 이것도 되게 아 진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모르시겠구나. 너무 할 말 많다 이거. 왁시님부터 그러면. 저는 부산에서부터 춤을 췄었어가지고 옆에 딱 창원 딱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순철 쌤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한 게 춤 4개월 추고 처음으로 베트 나왔거든요. 그때 계셨어요. 아직도 그래서 기억나는 게 시현 씨가 있는 자리에 딱 그땐 그랬죠. 그게 딱 지정돼 있었어요. 개인 연습할 수 있는 와. 작은 홀이 있었는데 나 이 전설 들은 적 있어. 그 딱 자리가 있어요. 지정 자리가. 그 자리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맞아, 유명한 썰 있잖아요. 사양을 적셔야 하시는 맞아. 뭐 연습실에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진짜 그거 되게 유명했어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 왁시는 그땐 아이팟이었어. 이거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우와 되게 난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냥 멀리서 신화처럼 그런 맞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 아니 부산에 있는 그 친구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맞아요. 나는 왜 음악이 한두 번 바뀌는 거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지? 나는 좀 더 해야 돼 막 근데 이러면서 저는 완전 반대. 저희는 부산에는 예고도 없고 그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때 싸이월드로 봤었을 때도 그 러시볼이 이미 한 획을 긋고 있었던 유럽에서. 그쵸. 그러니까는 나는 더 나이가 많은데 이미 유럽까지 진출을 아. 하고 해외 사람들도 열심히 춤추는데 서울 사람들은 학교 가면 춤추고 이제 나는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스튜디오에서 8시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맞아요. 죽어요. 끈기와 이 열정이 지금의 왁시를. 성범 씨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저훅 넘어오거든요. 효원이 나는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가 1학년 때 그때 너무 예뻤어요 정말. 제가 서울에 홀리데이 워킹이라는 행사를 참가했는데 누나 팬이어가지고 저기 립제인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해외를 도전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중국을 좀 많이 나가게 됐었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누나 다음에 어디 가세요? 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가서 엄청난 많은 교류와 그런 걸 했었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어떻게 만났어? 나 궁금해. 신기하다. 저희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의 행사를 참가하는 새벽 연습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혜준님과 저와 이제 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때 당시에도 특이하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도 헤어밴드 막 이런 거 색깔 있는 거에 머리 이렇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친해지자 이게 아니라 이미 뭔가를 전생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냥 만나고 이렇게 하고 연습실에서 뒤집어지게 연습하고.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현대무용 공연을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무가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연습하실 때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순철이는 너무 보석 같은 아이야. 설명을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었어. 저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저 연습하는 거 보러 가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그때 딱 보러 갔는데 아니 저기서 누군가 다 힙합 댄서들이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제 빛나는 존재가 그때 그 컨셉이 오빠가 그때 나시를 입고 이제 빛나는 팔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기 계신다 하면서 나는 그때 이제 너무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홀리데이 인 워킹 첫 번째가 열리면서 오빠가 그때 1등 하셨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거 보고 와 진짜 명실상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너무 아이돌. 진짜.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게 너무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진짜 시연이 같은 경우는 진짜 배틀에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 또한 전설로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전 경계했어요. 잠시만요. 누나의 전설도 항상 있었어요. 맞아요. 나 뭐라고 얘기해? 나 너무 그때 당시 약간 유행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이난 유행을 타지 않고 그냥 가디건 하나 입고 와서 1등 벙 이렇게 한다든지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와서 벙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안무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뭔가 배틀을 나가거나 이러면 소개 자체도 약간 근본이 아직 와킹에 있지 않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소개가 되곤 했었어.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커뮤니티에 낄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좀 있었지.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힙합이랑 와킹을 같이 잘하는 누군가가 떴다.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언니 이렇게 또 투쓰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었지. 근데 그렇게까지 막 초반에 주목을 받거나 막 이러진 않았고 주목을 받진 않았을 순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특히 그 모니카님이랑 같이 몰입 활동 한참 많이 그쵸. 막 두 닭가슴살 분이서 하실 잘 때 막 나와가지고. 빨간색 머리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진짜 다들 그 6명 멤버가 예를 들어 뭐 예선에 떨어지더라도 눈길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다들 소문으로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었던. 소문이. 맞아, 모두가 다 소문이 있었어. 그렇게 맞아. 수근수근한. 근데 저 잠깐 여기서 옛날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닉제이랑 왁스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싸웠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대면하다. 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이제 시연이랑 배틀을 할 때는 뭔가 항상 비장해졌어. 엄청 신중하고 진중해지고 이거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고 지는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리스펙이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된다가 있었고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 예스. 라인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연이가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언니랑 배틀하면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때 되게 가까워졌어. 맞아요. 그때 약간 이 친구의 진심을 봤던 것 같아. 지금에서야 방송도 해 카메라도 있어 하니까 제가 입을 여는 편인데 옛날에 진짜 입을 진짜 닫고 맞아, 살고 이 누나가 말을- 그 말-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말- 다 말을 안 많이 하는 했어. 거였어요. 맞아요. 그냥 많이 내성적이었던 것 땜시 이제 입을 많이 닫아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배틀만 하니까 사람들이 제 눈빛을 보고 약간 다가기 좀 껄끄럽고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언니랑 함께 했을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 언니한테 한 번 졌잖아요. 이게 내 꿈이었어. 좋아. 왜냐면 너무 멋있는 언니, 나보다도 이미 해외 가서 한 획을 그은 언니. 이 언니를 내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자주 만났는데 계속 지는겨. 근데 나는 이게 나한테 미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닫고 있다가 그 시기 때부터 제가 좀 춤이 좀 많이 좋아졌던 시기. 그러니까 춤이 좀 많이 재밌다라고. 그 전에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너무 컸다면 오케이, 그 오케이. 이후 때부터는 춤이 너무 재밌으니까 언니랑 추는 게 그제서야 부담감이 좀 내려갔다? 라고 느껴지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에서야 좀 진짜 좋거든요. 와 이거 대박 컨텐츠다 이거. 이거 대박 난다 이거. 아니 한 자리에서 8시간 추신 분이 댓글에서 닉데이를 만나서 망감을 독차했다는 게. 부끄러워요. 다음은 저예요. 다음은 제가 언니를 이길 거예요. 제가 시연 언니랑 오픈 스타일에서 많이 만나요. 맨날 만나는데 맨날 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젠가 이긴다 이러고 있는데 레드불을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해졌지만 기다리세요. 언젠가 내가 좋다, 그 이런 거. 뜨거운 눈물 흘리리 내가. 라인업. 여기도 좀 유난하게 좀 기억이 나요. 나는 특히 혜준 같은 경우는 집사불체 같은 걸 좀 같이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집사불체? 우리 집에 좀 종종 와서 자고. 혜준이 그때 그랬어 나한테. 저는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미저리야 미저리. 무서워. 미저리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수업을 하고 막 이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 되게 연구 대상이었어요. 보면 너무 재밌어서 내 인생에 처음 만나보는 타입. 이게 대체 뭘까? 이러면서. 다음 질문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MBTI 궁금합니다. 재밌는 게 저희가 다 여기까지는 다 P인데 시연 씨만 J인가? J거든요. 진짜 힘든 MBTI인데. 내 파토나면 눈물 나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방송하면서 많이 바뀌었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래 너무 변수가 많고. 변수가 넘어서 지금은 방송 이후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럼 만약에 저희가 오늘 촬영인데 오늘 다 못 왔어요. 아 뭐다? 말하고 안 왔어? 아니 진짜 하기 5분 전에 저 지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태도가 중요한 거야 태도가 지금 시연이는. 5분 전에? 이유가 자다 일어났다고? 빼고는 하는데 블랙리스트 들어가지.
이제 코리아 와커스 쇼 들어오면 안 하지. 윤지도 ENFP죠? 완전 ENFP. 저희는 T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좋으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자면은 이거 어때요? 하면은 진짜 한 명도 빠졌지. 좋아. 진짜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제 P니까 저희가 모이면 바로 연습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6시간 연습을 하면은 1시간 정도 빡세게 하고 5시간은 썰 풀고 약간 이런 시간이 갔는데 그때마다 시현 씨의 표정이 시연이가 그치. 효율적이지 못함. 그게 제일 재밌는 게 처음에는 그게 있어요. 안절부절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기 좀 안절부절하는 어깨 제스처가 있다가 나중에 포기해요. 포기하고 그냥 같이 앉지. 어차피 되겠지. 되겠지도 있는데 누나가 그걸 수긍하는 게 이제 효원이나가 오늘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그걸 너무 우리가 대화했던 게 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F로 마무리가 돼. 서로가 공유를 나눴으면 그래서 시연아가 맞아요 언니 하면서 야 무슨 사짜니? 결국 된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퍼포먼스 보는데 되게 같이 N이어서 그런 것 같아. 이 상상력이 여기서 뭐 조명 터뜨릴까? 여기서 뭐 할까? 튀어나올까? 가능성을 계속 보는.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재밌게 밸런스 게임을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댄서 버전. 저희도 와커잖아요. 진짜 완전 유연해. vs 완전 파워풀한 테크닉. 굳이 두 개 중에 앞으로 쭉 하나로만 살아라. 전 2번 할래요. 저도 2번 할래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2번. 난 1번. 불무이 역시 그녀다. 다리 찢고 뭐 하고 100살 돼서도 여기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연결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래. 넘버원 와커로 살 것이냐, 하장르의 넘버원으로 살 것이냐. 춤춰야 되는 거야? 춤춰야 되는데 그게 뭐 브레이킹이 됐던 힙합이 됐던 거기서 넘버원이야. 저는 와킹. 저도 와킹이요. 내가 전생을 기억해요. 전생을 기억 못해. 못해 아예 못해. 못해. INFP. 마킹이지. 이만큼 뭔가 정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뒤흔드는 잔뜩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와킹이 좋네요. 뭐 할 거예요? 저는 생을 잊고 산다면 와킹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른 장르를 선택하면 난 힙합. 우와 다들 스트릿 댄스. 저는 발레 하고 싶은데. 스텝하다. 그럼 잠깐 스포츠는요? 난 피겨. 나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잘 그럴 어울려. 것 같았어. 저는 그거 하고 싶어. 다이빙. 나는 사격. 잘 어울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 정말 다른 삶이야. 그건 진짜 집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솔로키쌤 제가 골라도 돼요? 약간 바둑. 누나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펜싱?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어울려. 윤지는 그거 기계체조. 기계체조도 맞는데 그거 있잖아 마루. 덤블링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뭐 이거 다음 코리아 와커스 쭉 컨셉 이걸로. 쌤 뭐 하셔? 쌤 가운데. 딴 사람 알겠어. 근데 이 바둑은 저희가 바둑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자, 이렇게 재밌는 Q&A와 웃기기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을 또 할 건데요. 이렇게 빠이빠이 하기 전에 앞으로 계획 짧게. 저는 2024년도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에 와일드카드로 가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음악 활동을 해가지고 상상의 나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펼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영화 홍보 계속 하고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와킹 행사를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조금 약간 계획 중이어가지고 와우, 빅 뉴스. 그거를 좀 실현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번 아팠었거든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건강도 좀 챙기면서 춤을 오래 춰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육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아이가 있고 사랑이라는 거를 주고 하게 되고 하면서 춤도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어쩜 이런 그니까 이런 말씀이 다 바둑인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어. 내년에는 한번 배틀을 나가서 8월에 있는 그 배틀을 나갈 생각인데요. 8월 큰 힌트다. 이 배틀이라는 행위를 계속 목격은 하고 있는데 직접 행했을 때의 그 동질감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걸 좀 다시금 생동감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하겠습니다. 예스! 저는
자주 만나 뵐 거고요. 아 여기 네, 와서 이 화면에 왁싱의 말이지. 네, 여기 자주 뵙고 저는 항상 매년 그랬듯이 제가 상상하는 상상의 왁시 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제가 상상의 왁시가 좀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최대한 현실 3D 보디로 만들 수 있게 그 상태로 배틀을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저희도 계속 배틀 씬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 한번 다 같이 어느 행사 한번 참가해 볼까요? 신 배틀 한번 해보자 우리 제발. 그때도 그냥 일단 모여가지고 배달 어플 킨 다음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코리아 와커스의 왁시 립제이 오케이. 혜진 미자드였습니다. 안녕 윤지는 다음에 만나요 빠이 뿅